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전직 정치인들, 자, 이들이 모두 정치인 카르텔의 구성원입니다. 이 정치인 카르텔은 국민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새 나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 변혁, 그리고 새 헌법,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짓을 해왔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죠. 정치인 카르텔의 구성원이니까 말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런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밥을 디지털로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밥하고 디지털하고 무슨 상관이야? 첫째는 이러겠죠. 우리 국민들은 뭐 미성년자도 다는 아니지만 하여간 미성년자 빼고 누구나 밥을 할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밥을 알고 있다 하는 그 수준은 윤석열보다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그것은 우리 국민이 윤석열보다 못해서 윤석열을 받들어 모신 옹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인 공무원, 결국 그 행정 집행만 전담할 일꾼이 필요해서 그런 일꾼으로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국민 누구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 줄 아는 그 밥도 못하는 게 윤석열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밥도 못하는 윤석열이 노상 디지털 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9일 신림동에 가서 환경부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죠. 하천의 수위, 물이 얼마나 찼나 이거를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상당히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스템, 우리 정부가 2016년부터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이제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윤석열은 그런 것을 다 생각해 둔 사람이라는 듯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사과하면 되죠.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했는가? 8월 10일 윤석열은 바로 이 문제를 꺼내 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하천과 수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자, 어제는 없다고 해놓고 오늘은 그게 있는 거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게 있는 걸 안다 이러면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국가의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를 늘 모니터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즉각 경고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요 짧은 문장에서 윤석열은 멍텅구리다.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다. 일자무식이다. 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이거를 본인이 그 말 몇 마디로 아주 깔끔하게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AI, 이 인공지능 홍수 예보라든지 이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물재해의 예보 대응 체계를 구현하겠다고 한 국정과제, 이거는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거듭 자신을 했다. 이게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아니 여러분도 그렇고 심지어 한 중학생만 되면 아이들도 그렇고 이거 이렇게 가면 그게 실제로는 뭐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출한 답안지의 답안을 오늘 사실은 나 그 답안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었어. 이렇게 말로 답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 정답 처리해달라. 동그라미 쳐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겪어봐서 알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맹신병에 걸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몰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맹신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알면 그게 왜 그렇지? 그게 정말 그럴까? 이래서 맹신에 실패하지요. 자, 국가의 모든 물길을 다 감시한다. 세상의 모든 100% 혹은 0% 이런 거는 현실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늘 모니터하고 늘 시뮬레이션 한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걸 계속한다.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필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즉각 경고 체계를 운영한다. 즉각 경고를 한다는 것은 실시간 감시를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고, 실시간 감시는 서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면서 그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경고의 목적 달성은 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역시 바보 같은 소리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 윤석열이라는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이냐. 인간도 디지털로 완벽하게 통제하겠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게 원래 나왔던 게 구글 정보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었죠. 자연재해도 디지털로 완벽하게 통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무지몽매한 윤석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물길, 지류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물길을 상시 감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위험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경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다 비 오고 나서 일이죠. 폭우가 쏟아지고 나서 2차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강한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아예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합시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는 폭우 방지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시라. 아니면 하늘에 있는 폭우가 쏟아질 때 이거를 비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전부 바다에 떨어지게 해라. 그거 디지털 기술 개발하시라. 뭐 때문에 폭우는 일단 쏟아지게 다 덮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가? 우리는 당연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새로운 과업을 부과해야 하겠죠. 이런 무식하다, 상식이 없다, 몰상식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천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단이 폭우 피해 문제, 폭우가 쏟아져서 그 뒤에 이 정리를 못하는 이거를 떠나서 그냥 정치적인 것들 이런 것도 윤석열이 입만 열면 국민이 분노한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었습니다. 정말 윤석열이 뭐만 하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런 것이죠.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과 용궁에서는 국민들이 막 성토할 때 그리고 손가락질 할 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보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국민과 엇박자로 가고 있다. 국민하고 한 번 어긋나서 원래 어긋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순간 어긋나서 앞으로는 계속 어긋나는 상태가 계속 될 것으로 지금까지를 봐서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번에 이 폭우 피해 이거 물 관리를 하는데 실패한 것이 단지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이거 기후변화 때문이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아예 행정기관이 부패했고, 나태하고, 그리고, 이들이 국민에게 봉사한다든지 공무 수행을 한다는 데 대한 어떤 책임감을 아예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게 모두 윤석열 대통령 이제 3개월 만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5년간 또 지난 몇 년간 지난 30년간 국민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죠. 공무원의 그 충실한 충성 의무라고 하죠. 그게 식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해결을 해야 할, 반드시 되돌려 놔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처하는 것 또한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짓만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국민의 불행한 일이 생긴 그런 곳에 국가 재난 사태라고 하는 이때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 정말 마음에 요만큼도
마음 없이 입으로만, 그것도 어디서 써준 시나리오 암기해 갖고 와서 자꾸 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입이라도 닫고 있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을 같은 조국으로 여기는 그 마음, 우리 국민이 나와 똑같은 우리 한국인, 한국 국민이라는 그 인식, 이게 없다. 그리고 사람은 같이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데, 그게 결여됐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본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참 힘들게 지냈죠. 민주화 30년 동안 개인의 자유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정치인 카르텔에서 빨아먹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심지어 이제는 공산경제로 어느 정도 들어서서 그게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국민도 속마음과 다르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한여름에도 남과 같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그리고 마스크로 징표되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거리감, 이런 게 사람들을 엄습하고 국민들이 이제는 거의 넉다운 지경이다. 거기다 경제도 안 좋다. 정치인 카르텔이 점점 더 사악하고 포악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 국민이 이제는 희생양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자꾸 보이니까 윤석열, 그리고 이 정권, 국민의힘. 실제로는 정치인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 정치권 전부에 대해서 너희들 이제 희생양이 되어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가만두지 않겠다, 해를 끼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3개월 만에 나올 소리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의 위협은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성이 이 정도까지 거칠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근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체 그 정당 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아무튼 지금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준석이 억울하냐, 윤석열이 만약에 이게 옳은 거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은 다투고 있는데, 국민은 누가 억울하고 말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저 시끄러운 것들, 같은 족속들, 저 정치인 카르텔들, 이렇게 그냥 증오심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걸 잘 생각해야 하겠죠. 이것을 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이렇게 한정을 해서 좀 살펴봅시다. 현재 국민은 윤석열 씨 부부하고 정부의 원한풀이를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인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이제 반대하는 쪽, 이재명 의원 쪽이라든지 또 내놓고 순수 레드, 순수 공산주의, 집단주의 이런 쪽.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편에서 윤석열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이 한풀이를 하고 싶어 해서 뭔가를 저지르는, 그게 개별 범죄가 아니고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봅시다. 폭우 때문에 전국 곳곳이 그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서울 경기가 잠겼죠. 그런데 맨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뭐냐면은 8월 8일 밤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출근 시간을 조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좀 일찍 접한 뉴스일 텐데, 그래서 9일 오전에 11시 이후에 출근하는 거로 이걸 조정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그 산하기관, 그리고 단체, 여기에 11시 이후에 출근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문득 생각나는 게 있죠. 그러면은 주민센터도 또 경찰도 하다못해 의료 담당하는 곳도 전부 11시 이후에 출근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손을 못 쓰겠죠. 근데 이게 뉴스 나오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렇게 됐다고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워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늦게 출근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그냥 이거는 무식한 겁니다.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따질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냥 24시간 일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행안부 장관 그 밤 동안 지금 1시 이럴 때 무슨 취하고 했는데 밤 동안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출근을 늦게 하라고? 그게 되겠습니까?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쏙 빠져서 우리도 국민이다 하고 빠져버린다면 국민을 누가 지킵니까? 이런 재난 상황에서 모든 공무원은 노란 점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공무 수행 중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에게 11시 넘어서 출근하라고 그래.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도대체 왜 청와대에 안 들어갔느냐, 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을 했느냐,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이 난 거다, 이렇게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림동 이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침수가 되는 바람에 고립돼 갖고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었죠. 그 신림동 반지하 주택 거기를 방문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뉴스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갔다 이거죠. 이게 뭐가 대단하느냐, 혹은 왜 할 게 그거 가지고 모두 자기가 한 거 다 했다고 보는 거냐,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과 용궁에서는 지엄하신 대통령께서 낮은 곳에 임하신 겁니다. 황송스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들로서는. 그 이야기를 신평 변호사가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들의 인식이다. 뭐 전라도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썩을 것들, 뭐 이렇게 욕이 날아갈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인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듯 합니다. 아무튼 신림동에 갔을 때 서울신문이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석열, 주무시다가 탄식. 이제 이런 겁니다. 8월 9일 오전 11시 40분쯤에 신림동 그 반지하 주택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태영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한 것이죠. 사고가 난 것이 몇 시냐 이러니까 8일 22시, 그러니까 밤 10시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무시다 그랬구나, 주무시다 그냥 대피를 못하고 사망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고 하죠. 이 신림동 이 사고가 난 시간은 밤 10시가 아니고 대략 저녁 8시 40분쯤이 아닌가. 그렇게, 왜냐하면 자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위험하다, 뭐 거기서 대피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고, 집주인도 가서 구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조에 실패해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 10시에 잠들어 있어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주무시다가 그랬구나 하고 탄식하는 거, 이게 상황하고 맞아 떨어져야 탄식도 탄식이고, 서울신문도 윤석열 띄우기에 성공을 하는 건데, 아예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틀려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이 미리 대피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미리 대피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를 또 뉴스가 뽑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런데 현재 국민들이 이거 보고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다 알고 있듯이 물이 10분 만에 다 덮쳤는데 무슨 미리 대피냐,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덮치기 전에 사전에 그 일기예보를 보고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조치를 했더라면, 모두 미리 대피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됐겠죠. 그게 아니고 그 개인의 힘으로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윤석열이다. 참 갑갑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미리 대피라고 말을 하는 그
저게 인간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당연히 그 속에 분노가 응어리져 있는 것이 보이죠. 사람들은 또 현재 이 대통령과 행정부, 특히 윤석열이 일을 안 한다. 세금으로 주지 육림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취임해서 3개월인데 그동안에 허구한 날 오찬에 만찬에 그리고 어디 경호원 세워놓고 가는 게 빵 사러 가고 하여튼 먹을 생각만 한다. 어디 뭐 가서 술 마시고 비싼 데 가서 술 마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게다가 아침 저녁으로 매번 국민을 전부 길에다 묶어놓고 자기들 그 서초동에서 용산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를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안 보인다. 윤석열 어디 있느냐? 정말 이런 질문이 게시판마다 막 쏟아졌습니다. 비도 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또 술 퍼마시고 있겠지. 이런 이야기가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나와서 실드를 쳐야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8일 저녁부터 8월 9일 새벽까지 자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 전화 실시간으로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고 전화로 윤석열은 총리 등에게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니까 전화질하고 있었다. 이게 뉴스가 나오고 나서 국민이 받아들인 그 요약은 이겁니다. 핵심은 집구석에 앉아서 전화질하고 있었다. 국민들이 그러는 것이죠. 아니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집에 가 있었냐, 마누라 옆에 앉아 있었냐, 집무실에 나가고 상황실에 가 있어야지. 이렇게 또 언성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또 변명을 해야 하겠죠. 뭐 이러고 이래서 상황실에 갈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을 하면은 그게 잘못돼서 또 변명을 해야 되고 또 욕을 먹고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8일 그 광화문에 있는 중대본에 가려고 했고 수해 현장도 가려고 했다. 윤석열이. 그런데 아크로비스타 주변의 도로가 침수돼서 그게 막혀서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그리고 헬기를 타고라도 가려고 했는데 내가 밤에 헬기를 타면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포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어찌됐든 집에 앉아서 결국은 집에 앉아서 재택 지시를 했냐. 이게 만일 전쟁이 난 거였다고 해도 집에 앉아서 하려고 했느냐. 이제 이렇게 지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다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옮겨서 그렇다. 청와대 이전 비난이 이제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증폭돼서. 윤석열에 대한 미움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으로 폭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상황실에 꼭 안 가도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이러니까 그거 시끄럽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안방에 앉아서 해라. 용산 나오지 마라. 출퇴근 시간이라도 우리 편하게. 결국은 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으로 가서
그래서 상황실도 제대로 못 쓰고 이런 비상 상황에서 집무실에도 못 가고 광화문에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아크로비스타 주변이 침수돼서 나오지 못했다고 하니까 한심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럴 걸 몰랐냐. 그럴 것 같으면 왜 용산에 이전했냐. 용산 그 청사 때려쳐라. 이러니까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또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고립됐다는 주장, 이거는 거짓말이다. 대통령이 집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한마디 막아쓰고 맞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도 또 이랬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주변에도 침수가 되기는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 하겠다 이러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면 윤석열이 안 나가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게 되죠. 그러면 왜 안 나갔느냐 하니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경호 의전을 받으면서 나가면 그게 적절하지 않아서 안 나갔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도 경호 의전은 받겠다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겁니다. 홀몸으로라도 나갔어야지. 그런데 쫙 좌우에 거느리고 경호 의전을 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거 보니까 국민들이 저거 경호처 해산해버려. 뭐 집구석에 앉아있을 건데 경호가 뭐 필요해.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주 기세 좋게 앞으로도 어제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냥 집에 앉아서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정말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공방이 계속됐는데 결국 산통을 깬 것은 윤석열 자신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거짓말도 참 못한다. 이거 정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뒤에 거짓말이 앞에 거짓말을 이렇게 자백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범 수준이라고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림동 현장에서 한 발언이 지금까지 한 변명, 대통령실 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내보낸 것도 있겠죠. 뉴스 나온 거,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해준 변명, 이게 그냥 다 거짓말이었다 하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신림동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제 엄청났던 것이 내가 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전체적으로 언덕에 있는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였다.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고갯길을 올라가는데 그 밑에 한강 쪽에서 가까운 신반포라고 했던 그쪽부터 고속터미널 있는 부근 이쪽이 다 침수가 되더라. 그걸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퇴근길에 보니까 저지대 아파트에 침수가 시작됐더라고 윤석열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보고서 집에 들어가 앉아갖고 상황실에 안 간 것이죠. 상황실을 도로가 막혀서 못 갔다, 헬기를 띄우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불편할까봐 안 띄웠다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자백해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겁니다. 아니 아파트가 침수되는 걸 보면서 집으로 그냥 기어 들어갔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차를 돌려서 상황실로 갔어야지. 네가 누구냐? 네가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상황실에 참모들이 다 있었지 않냐. 한덕수 총리가 상황실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거기 가봤자 실제 현장 대응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윤석열을 개무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국민들이 악에 바쳤으니까 그래 한덕수 있으면 된다는 거냐. 윤석열 없어도 되는 거네. 윤석열 나가. 대통령 저거 좀 없애버려. 진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집구석에 앉아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전화로 전화질하고 있었다 하는데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8월 9일 오후에 이르러서 대통령실이 또 그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상황실에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안 갔다. 일부러 안 갔다고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윤석열이 안 간 거는 정확하게 사전에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놨던 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그냥 안 간 거다.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상황이 다 마무리된 뒤에 방문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까지 했던 왜 상황실에 못 갔는지 하는 변명이 다 생 거짓말이었다고 다시 재확인을 해준 것이죠. 이제 아예 배째라 하는 겁니다.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다. 안 가는 게 맞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이 하는 어떤 말, 어떤 행위,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일일이 정말 쪽집게로 매번 눈 감아주지 않고 매번 문제 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국민이 윤석열을 원망하고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이니까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이거 트집 잡기 이런 거 하지 말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국민이 시끄러워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보면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뚝이 터졌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여기서 자칫 더 가면 이거는 쓰나미로 바뀌게 됩니다. 8월 9일 오후 5시경에 이델리에서 속보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재난 초기부터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하면 현장에 혼선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지 속보 한 줄밖에 안 떴는데 나중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그런데 참을성이 이미 바닥이 난 국민들은 그래서 오늘도 일찌감치 지금 겨우 5시 막 넘었는데 퇴근하겠다고 꼼수 쓰는 거냐 이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 그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철없는 여자가 있었죠.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여자를 미워하는 한마디가 이겁니다.
배고픈 인민들에게 왜 배가 고플까? 배고프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이랬다고 하죠. 그러다가 목이 날아갔습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생각이 없는 것이지 못돼 먹어서 나쁜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거는 아닐 거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이 나라의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재난에 대응을 못하는 것은 이제 3개월 된 윤석열보다는 5년 동안 잡고 있던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99%라고 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이들이 이 국민의 원망, 복수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든 현직이 윤석열이니까 첫 번째 그 관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능력 지지도가 지금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지율 20%대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우리 국민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아주 싫어한다는 답이 70%를 넘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싫대. 윤석열이라는 그 말도, 그 얼굴도 정말 꼬라지도 보기 싫다. 이게 바로 대중의 혐오입니다. 이 혐오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운도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운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런 때,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폭우가 퍼붓는 이런 때 다음과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뉴스입니다. 한남동 관저가 무엇입니까? 윤석열이가 김건희하고 알콩달콩 신혼 같은 생활을 할 그런 공짜 집이다. 국민의 뇌리에는 이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국민 앞에서 내 사랑 김건희 하면서 마치 20대 연애하는 장면을 계속 연출했기 때문에. 그래, 김건희가 누구냐? 귀걸이 한 짝에, 2개가 아니고 한 짝에 1,000만 원이 넘는 걸 걸고 다니는 여자. 치마 쪼가리 하나에 500만 원짜리를 걸치고 다니는 여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남동 관저에 또 막대한 돈을 퍼부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죠. 한남동 관저는 집을 새로 건축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 4월 윤석열 당선자의 태스크포스가 공개한 자료에서 이제 윤석열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 비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장실 변기 2,156만 원. 변기가 2,156만 원. 이게 또 한 100개 놓는 거냐?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의 성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변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화장실 인테리어 2,178만 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데 이번 뉴스는 2022년 8월 현재 바뀐 그 리모델링 비용, 이게 처음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한남동 관저의 인테리어 공사비만 15억 3천만 원이다.
그 공사를 하는 평수로 나눠서 보니까 평당 1천만 원이 들고, 그거는 5성급 최고급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바로 그 정도다 그랬습니다. 이 공사를 맡은 것은 이미 얼마 전에 보도가 됐던 보안시설 공사 경험이 없는 그런 뭐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했다고 하는 그런 회사, 또 뭐 감리를 맡은데도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회사,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리모델링의 문제, 리모델링이 뭐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은 낡고 비새는 곳이 아닙니다. 이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공관 여기는 안 돼 하는 게 낡고 비샌다는 핑계를 댔었죠. 이 외교부 장관 공관은 지난 5년 동안 강경화, 정의용 이런 사람들이 12억을 5년 동안 12억을 들여서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관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외교부 장관 공관에 그렇게 세금을 들이면서 했다 해서 너무 호화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 2022년 4월까지 정의용이 외교 행사를 치렀던, 외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참 좋다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 이런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겠다 하면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이들 부부가 쓰는 공간만 리모델링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추가하고 뭐는 바꾸고 하면서 공사기간이 처음에 얼마 할 게 없을 거다 이래 놓고는 지금까지도 끝이 안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리모델링에 15억 원 이상을 그냥 써버린 겁니다. 한 번에. 5년 동안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하는데 12억 원 들어갔다고 욕먹었는데 변기 2천만 원이 넘는다. 이거 태스크포스에서 내놓은 가격인데 지금은 이 리모델링 비용이 이제 달라졌죠.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걸 보면 자, 변기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쓰는 그게 이렇다고 하면 갈 때까지 간 거다. 윤석열 대통령, 현 행정부,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할 것 없이 이 정치인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모르고 우리 국민을 너무나 모르는 자들입니다. 민주화 30년이라고 하는 반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러한 권력을 독점하고 이런 독점 이득을 만끽해온 정치인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자기들의 주인인 것을 완전히 까먹어 버렸습니다. 싹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 국회의원을 경험자가 해야 한다, 배워가면서 해야 한다, 이런 소리들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 카르텔이 갑질을 하는 것이고 그 계급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피지배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 대통령을 뽑는 국민은 국민 스스로 국회의원의 능력도 있고 대통령의 능력도 있는 이런 능력자들이라는 것을 정치인 카르텔은 애써 부정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정치인 카르텔은 이러겠죠. 국민 따위가 그럴 능력이 있을 리 없다. 이렇게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국민은 유능하고 현명하며 대한민국 유일의 권력체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회의원 단임제를 관철합시다. 통치기관 리셋 개헌을 추진합시다. 그리고 정치인 카르텔을 해체해서 국민 주권을 공고히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